오픈할 수 있고, 공매로 제가 지금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 2층 전체 오피스텔 동의 2층 상가인데, 2층 상가만 한 200평 됩니다. 200평 되는데, 그거 내가 공매 받아가지고 지금 월세 다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내는 상가도 있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오픈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2019년도에 공매 받았고, 공매 받은 자료는 다 있으니까 다 오픈되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0억 2천에 다 매입을 공매를 떠가지고 또 5천만 원 부가세를 환급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돈은 9억 7천이 들어갔고, 지금 대출을 11억 써요. 대출을 그러니까 사실 다 은행 겁니다. 다 은행 건데 어쨌거나 9억 7천에 사가지고 대출 11억 쓰고 있고, 대출 11억 사실 단순 계산으로 5% 쓴다고, 5%짜리 쓴다고 해도 1년에 이자가 6천만 원인데 지금 이자 주고도 남죠. 월세가 1년에 한 7천 이상, 7천에서 8천,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 수 있고, 오시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계약서도 다 오픈해 드릴 수 있고, 다 해 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9억 7천에 사가지고 대출 11억 쓰고, 이자 주고도, 월세 받아서 이자 주고도 남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이때까지 투자해서 그런 내용들을 오픈해서 경험담을 다 녹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피스텔이 사실 성공한 것 중에 하나이고, 지금 감정가는 거의 18억대가 나오기 때문에 9억 7천 주고 사가지고 지금 팔아도 15억 정도인데, 사실 팔지는 뭐하는 게 양도소득세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서 적절한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그 정도면은 지금 벌써 2019년 같으면 지금 6년째 7년째 가지고 있는 건데,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면 한 5억 이상의 수익을 낸 그런 사례인 거죠. 그거 말고는 사실 예전에 이제 수성동 아파트를 3억 5천에 사가지고 분양권 샀었죠. 3억 5천 주고 사가지고, 분양권 상태에서 3억 5천 주고 샀는데 프리미엄 2천 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 입주니까 2013년, 12년, 13년도쯤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분양권을 샀어요. 분양권을 샀고, 그때 분위기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지금하고 많이 비슷했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곤두박질 쳤고, 마이너스, 미분양, 대구 시내 미분양, 악성 미분양 이런 게 막 쌓여 있을 텐데, 그게 2010년, 11년, 12년쯤 올라가면서 이제 대구에도 살짝 미분양이 조금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프리미엄이 500, 1000만원 이렇게 붙을 때예요. 그때 이제 달서구의 AK 그랑폴리스 20평대가 제 기억으로는 20평대가 2억 정도 분양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약금이 5%였기 때문에 계약금 1000만원에 프리미엄 500 정도에서 1500이면 분양권 거래가 되던 시절이었고, 지금과 분위기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폭락해서 하락한 그런 시장에서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였죠. 그때 제가 수성동 일가 롯데캐슬을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에서 프리미엄 2천을 줬는데, 그때 2천이면은 아마 수성동에서 프리미엄 2천이었기 때문에 대구 아파트 시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프리미엄이 제일 비쌌던 시절이었습니다. 비쌌고, 그게 입주할 때 되니까 대출을 은행에서 3억 5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입주할 때쯤 되니까 한 5억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게 시세가 5억 정도 되니까 대출을 3억 5천 받았죠. 어떻게 보면은 3억 5천 주고, 그러니까 계약금 10% 3,500만 원 하고 프리미엄 2천에서 5,500을 주고 샀는데, 입주할 때 되니까 3억 5천 주고 산 아파트가 대출 3억 5천 해주니까 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이게 사실 제일 많이, 호가일 수 있지만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그 단지가 12억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은 그것도 지금은 가격이 좀 빠져가지고 8억대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했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죠. 분양권 사가지고 그거 당연히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그때 금융위기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2008년 9년도 폭락하고 하락장이었고, 미분양 쌓였고, 통매각 아파트 지어놨던 것들 통매각 이야기 나오고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하고 비슷한, 정말 비슷한 데자뷰라 그러나? 데자뷰 같은 그런
그런 현상인 거고, 그러면서 2010년, 11년, 12년 들어서면서 이제 소진이 많이 되었고 미분양이 소진되면서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기였고, 그게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거의 2021년까지 이번 사태 터지기까지도 계속 상승작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뭐 누가 어떤 투자를 해도 다 재미 보고 올랐다. 근데 그런 얘기는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다 뭐 누구나 뭐 전문가 아니라 누구나 투자를 했었어도 다 오르는 시기였고, 조금만 분석해서 위치나 입지적인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하고 조금만 검토해서 그 다음에 나의 조금의 이제 투자에 대한 용기만 조금 있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재테크에 부동산 투자로 솔직히 재미도 많이 봤고 성공도 했다. 뭐 근데 물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폭락을 할 때 이렇게 급작스럽게 폭락을 할 줄 몰랐고, 마지막에 상황 분위기 봐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마지막에 좀 물린 경우가 있었죠. 워낙 너무 급작스럽게 금액이 폭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2021년에서 22년도 전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거의 제로까지도, 제로 금리까지 떨어진 적 없지만 대출 금리가 2%대 이렇게 나오다가 3%, 4%, 5%까지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몇 개월 사이에 상승을, 금리 인상을 시켜버렸고, 그 분위기를 봤던 사람들은 매수를 하지 않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사이드카 발동한 거죠. 하한가. 그래서 하한가 막 쳐버리니까, 주식시장도 하한가 쳐버리면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면서 하한가까지 그대로 꽂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 시장을 조금, 원래는 금리가 그렇게 오를 줄 몰랐고, 또 오른다 하더라도 텀을 두고 조금씩 오르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급작스럽게 오르면 경제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다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이자 상승은 없다고 봤었는데, 근데 그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이자가 상승함으로써 그때 빠져나오지 못한 투자자들은 좀 이제 물렸고, 그래서 거기 물린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고생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사실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다주택자들 때문에 서민들한테 집이 안 돌아간다, 이런 것 때문에 정책을 어쨌거나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리스크를 분명히 안고 있다. 그래서 그 투자의 책임, 투기의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을 본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하는 시장인데, 그걸 강제로 법적으로 뭐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의아스럽고 또 의문점을 시천을 달면서 좀 불만인 거죠. 사실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 투기는 단타, 단기에 수익을 내는 그걸 투기라고 보고, 투자는 장기적인 미래의 가치를 보고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투자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이 투기판으로 흘러가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물론 미래적인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겠지만, 어쨌거나 그 시장만 보고 지금 이제 기사 내용이나 주식 유튜브나 SNS만 보고, 아니면 자기 감으로 투자를, 그리고 너도 나도 하니까 나도 하고, 그리고 그 얘기 아니면 스님이나 주부들이 주식시장 들어오면은 끝물이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제 아는 지인이 은행에 근무하는데 진짜로 스님이 오셨다, 그리고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주식이나 이쪽으로 투자를 하셨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